저는 일단 트럼프가 집권을 시작할 때부터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실제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절반도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 시장에서 겁을 먹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게, 일단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라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인선을 보면 강경파들하고 충성파들로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의회가 집권했다라는 것들을 들어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현실화될 거고, 그럼 굉장히 두렵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트럼프의 거래 기술 방식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많은 분들도 보셨겠지만 거래의 기술 또는 불구가된 미국이라는 책을 본인 스스로 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그런 얘기들 썼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 외 사람들이 겁을 먹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협상할 때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단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엔 이제는 트럼프가 실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또는 협상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은 시장 자체가 트럼프가 얘기한 게 모든 게 다 될 거라는 100%를 가정을 하고 움직인 거고, 네.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이거는 협상으로 이 정도가 될 수 있겠구나, 또는 실제 트럼프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였구나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참 훌륭한 기업들인데 두 가지 이유가 같이 겹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고, 일단 기술적으로도 현재 HBM이라고 불리는 AI 관련된 이 D램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엔비디아의 어떤 그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일단 이익이 굉장히 부진한 것도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D램이나 파운드리의 경쟁력도 많이 떨어졌죠. 실제 세계 2위의 파운드리 업체라고는 하지만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1등인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득이 이번 분기에서 한 7조 4천억 이상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거기서만 2등이면 조금 뭐 7조가 아니라 한 4조, 5조 이렇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실제는 적자가 몇 조 네. 났거든요. 이건 그러면 실제 2등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아예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격차가 커져 있고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뭐 삼성 스스로도 일단 이미 인정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 사실상 요거는 뭐 시장하고는 제가 볼 땐 별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8월 이후부터는 삼성전자만 빠졌던 거지, 뭐 하이닉스는 뭐 그 정도 안 네. 빠졌었던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일단 전자 고유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하이닉스도 같이 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요거는 경기 문제하고 트럼프 영향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런 무역 장벽들 높아지면 어쨌든 수출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될 거란 얘기들도 많이 있고, 또 최근에는 트랜스포드라는 데서 지금 있는 데서 일반 레거시 반도체, 즉 뭐 범용 반도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휴대폰용 아니면 PC용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조금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가격적으로 너무 매력이 있고 워낙 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주려면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현재 삼성전자만 해도 시가총액에서 본주 기준으로 14%가량 차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하이닉스까지 감안하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절대적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국내 지수도 의미 있는 반등까지는 다른 여건을 떠나서도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주가 이런 큰 기업들의 주가를 좌우하는 거는 외국인들일 네. 텐데요. 좀 환율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그렇게 좋은 조건이 또 아닌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볼 때도 이 기업들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만약에 경제가 좋고 안 좋고라면 샀을 거예요. 보통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경제라는 건 뭐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을 때 밸류에이션이 쌀 때 많이 샀다가 경제가 좋아질 때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팔고 있는 거는 경제가 아니라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기업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의심들이 많이 있는 거라서 요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여전히 50%가 넘거든요. 그러면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탈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초장기적으로 투자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초반부터 길게 들고 갔던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굉장히 의구심들이 한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게 앞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는데 이 약화된 경쟁력은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게 일단 그들의 생각인 것 같고 최근에 또 중국이 추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고 또 글로벌적으로 지금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정말 보조금도 주고 엄청난데 한국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아쉬움들이 있죠. 그냥 정치권 뉴스를 보면 경제에 대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른 쪽에 관심들이 있으셔서 하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본격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지금 뭐 환율도 말씀 주셨으니까 환차 손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전자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보여줘야 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1등을 하겠다 따라잡겠다라는 건 의미는 없고 그냥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따라잡는다라고 얘기하고 1등 한다라고 얘기한 게 몇 년째 지났는데 전부 다 공수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더 신뢰가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얘기해주고 우린 여기 정도로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깜깜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어서 HBM 8단이 됐든 뭐가 됐든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면 그때부터 투자자들이 현재 낮아진 밸류에이션 너무 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기업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관리 인선을 보면 중국이랑 한판 붙겠다는 예. 게 강한데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또 안 좋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을 때리게 되면 중국 때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18%가 넘어요. 여전히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에 나가는 우리 중간재 수출도 동시에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안고 있는 이중 문제가 지금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그럼 일단 중국도 관세 장벽 이렇게 세우면 그것도 이전만 못할 텐데 거기에 중국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으로 나갔던 그런 중간재 수출도 어려워지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선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증시가 가장 뒤처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발전될지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현재 트럼프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이전에 바이든보다는 뭔가 대화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쨌든 트럼프는 국가 이익이 중요한 사람인데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했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데 그게 이익이 되면 딜이 가능해요.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협상이 만약에 트여지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최근에 외신을 통해서도 일부 언론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지금 다른 것들도 중요한데 가장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보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게 뭐냐면 틱톡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틱톡을 완전히 규제를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부가 일단 상징성 측면에서 중요한데 참고로 틱톡이라는 게 규제가 되면 한국 입장에선 그동안 우리가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이 틱톡을 통해서 많이 광고들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도 부정적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또 상징성 있는 게 CATL이에요.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은 어차피 배터리가 없어요. 중국 걸 갖다 쓰던 아니면 한국 걸 갖다 쓰던 자동차만 아니면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혹시 이게 협상으로 혹시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꼭 보셔야 되는 게 외신을 통해 솔솔 흘러나오는 게 되게 불안해요. 그러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물론 아직까지 저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트럼프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의 내각에 입각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동차를 계속 팔려면 어쨌든 뭔가 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딜과 관련해서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거 나한테 이득이 되면 딜을 하더라, 협상을 하더라. 그리고 한국이 그게 뭐 어차피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한국만 좋게 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동맹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더 높게 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미국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 지으라거든요. 그러면 중국 너네도 와서 공장 지어. 이런 거 허가 떨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까지 또는 올 초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모든 공급을 다 틀어 막아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는데 중국이란 경쟁자를 제외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좋았던 건데 만약에 트럼프는 이게 협상을 통해서 중국이란 경쟁자를 들이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리한 여건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주가 측면이나 아니면 경제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원하고 있는 큰 그림이 결국엔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가는 거고 그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물건도 잘 생산하지만 잘 팔겠다는 의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중국의 위안화는 강세로 가야 돼요.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앞으로도 달러 강세로 갈 거다라는 건 앞뒤가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할 거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방식을 고수할 거냐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네. 트럼프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말을 정말 자주 바꿔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분들이라면 보통 일관되게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트럼프가 코인은 사기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거거든요. 네. 그러면 향후에 이제 직접 집권을 했을 경우 이 코인이 뭔가 용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외환보유고 삼을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가지고 이걸 허락할 거냐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단순히 코인을 허락하겠다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의외로 크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시장에서 그걸 보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허락 단계에 있으니까 일단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재 분명히 트럼프가 단순 코인을 허락한 건 아닐 거고 이걸 통해서 뭔가 미국 국가적으로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그 의미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냐면 아휴 이 정도면 차라리 코인이 더 편할 수도 있겠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투자처로서 인식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산 시장을 놓고 보면 일단 부동산은 강남 쪽에서 장난 아니었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는 돈들이 주식시장을 올 가능성은 이미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미국 시장 놓고 보면서 미국 시장은 신고가인데 우리는 계속 빠지고 있고 또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여전히 훌륭한 기업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주주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돈이 필요한 걸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대주주나 일반 주주나 같이 책임을 져 나가고 그 이익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면 제가 볼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텐데 최근 일부 대주주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는 사실 피해를 안 보면서 소액주주들한테만 모든 피해를 전가시키는 일들이 한두 규비 아닌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미 미국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정말 선진국에서 어떻게 주주하는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저게 정상인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정부든 야당이든 상법 개정이라는 걸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바르게 상법 개정이 되려면 대주주 입장에서도 그거를 개정할 수 있는 저는 당위성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 누가 그렇게 상법 개정하는 거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게 있고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서 코인보다도 못한 어떤 대주주들의 형태 또는 시장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안타깝지만 더 많은 돈들이 코인 또는 미국 시장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많은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우선은 환율 측면에서도 이게 지금 나가는 돈 자체가 우리나라 무역 수지보다도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이 되려면 수출을 통해서 그 돈이 달러가 한국 시장에 유입되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건데 그 돈이 고스란히 미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환율이 안정이 안 돼요.
계속해서 1,300원대 후반, 1,400원대 중후반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환율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게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 중에 제일 큰 게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 서민분들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린 대부분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서민분들 입장에서는 높은 물가로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는 기업들도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재료 수입에 대한 부담도 동시에 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주름살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집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돈은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돈 중에서 얼마인데 그 많은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라면 한 번 빠져나가면 잘 안 들어오세요. 왜냐면 거기는 정상적으로 투자가 가능했고 주주 환원도 받고 되게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게 되는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매력이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의 거래가 너무 많이 줄거든요. 거래가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시장의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만 줄어든 게 아니라 외국인들의 어떤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즉 파생 시장을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더 많이 키워요. 전 세계에서 이 외환 시장, 파생 시장에 대한 그 개방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1위가 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 내국인들이, 그러니까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굉장히 튼튼하게 받쳐주고 계시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흔들리지 않을 텐데,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다 빠져나가시고 기관은 정말 많이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흔들어도 우린 그 흔들림에 당해낼 수밖에 없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변동성이 커지면 더 매력이 없어지겠죠. 자꾸 더 해외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국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에 1월부터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공약들이 전부 지켜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속고 계신 게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됐고 그다음에 의회를 장악했으며 그다음에 저런 정책적 인사를 했기 때문에 어마무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정치를 오랫동안 보셨겠지만 내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우리 지금 장관분들 어디 나왔는지 그런 경력 상관없죠. 이 위에 있는 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면 그 대통령의 의중만 반영이 되지 그 장관들의 의중이 반영되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내각이 누가 됐다는 전혀 중요하진 않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뭐가 재미있냐면,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은 뭐냐면 미국을 위대하게인데, 어떻게 위대하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정말 괜찮은 제조업 국가로 발돋움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발돋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달러는 약세여야 되겠죠. 그래야 미국의 물건의 가격의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상대국의 통화는 강세여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수출했었을 때 저 사람들의 구매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쨌든 미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또 트럼프가 얘기하는 재정 적자를 원활하게 하려면 금리가 높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 금리에서 만약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이 이자 부담 비용이 지금 국방비보다 많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자가 떨어진 상황이어야 밖에 있는 저 기업들도 들어올 거고 트럼프도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우려가 뭐죠? 이렇게 가면 금리도 많이 오를 거고 달러도 강세로 갈 거고 앞뒤가 맞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건 절반이 블러핑, 가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들을 보면은요, 제가 정책을 보면 뭐가 재미있냐면, 보통 일반적인 대통령 정책 항상 일관돼야 돼요. 요것이 일관되면 무서운 건데, 항상 보면 정책이 상충을 해요. 이 정책하고 이 정책은 둘이 해놓으면 하나는 안 되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협상용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분명히 나중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통해서 이 가짜를 내세워서 겁을 주고, 그래서 협상 결과를 통해서 실제는 그 절반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건 지금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세요. 그때부터는 점차적으로 우리 시장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너무 고지고대로 믿는 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고,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일기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 45% 먹인다고 굉장히 옥신각신했다가 결국엔
딜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25%만 먹였던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60%는 협상료인 거고 보편적 관세 10% 20% 협상료인 거죠. 하긴 하겠죠. 근데 이 수위가 우리가 생각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야 또 본인이 원하는 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대로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강세면 미국 제조업 못해요. 관세가 아니라 차라리 관세 없는 게 낫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워낙 약세인데 이게 수출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관세보다도.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너무 상식을 놓치세요.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거에 절반도 못하게 된다는 걸 꼭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어떤 게 협상용인지 또 진짜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시간을 두고 꼭 판단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해 보시면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포비아가 지금 제가 볼 땐 과대하게 과정이 돼 있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트럼프는 또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제가 아까도 그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불구가 된 미국이란 트럼프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것만 읽어 보셔도 나와요. 본인이 어떻게 내가 협상을 하는지 본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론을 활용하고 공포를 주고 그다음에 예측 불가능하게 뭐 이런 식이 아닌데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움직이는 패턴이 똑같은데 사람들이 계속 속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언론도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계속 겁을 주다 보니까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포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게 연초부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많이 바뀌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니까 안 좋은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한 게 너무 과했어라는 게 될 거고요. 또 하나 어쨌든 윤곽이 드러나면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나 또 이게 솟아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고 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뭐 이전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충분한 반등의 계기도 될 수 있는 거고, 여기 하나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히 앞서도 그 미국이 제일 때리고 싶어하는 게 중국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중국을 많이 때렸을 때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5% 성장을 맞춰야 되는 국가거든요. 이 5% 성장을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수출이라는 걸 통해서 맞췄어요. 그렇죠? 수출을 통해서 열심히 맞췄는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 수출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게 소비, 투자, 수출인데 그중에서 투자가 안 돼요. 지금 중국 내에서 386만 채의 지금 미분양된 이게 있는데 지금 투자를 해봤자 어차피 이것도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워요. 그럼 투자는 불가능해요. 수출은 트럼프 때문에 막혀요. 그러면 의외로 중국이 생각보다 강한 내수 부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그 내수 부양이 이전보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영향이 긍정적이에요. 레거시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의외로 내년에 중국의 경기 부양이 내수 부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시장에 그래도 일부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생각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제가 볼 때는 올해보다는 그래도 뭔가 숨통이 트여질 수 있는 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